999리도 한 걸음부터. 안녕하세요. 요리정복기의 요정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새송이 버섯볶음입니다. 준비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준비한 재료들을 알맞게 썰어줍니다. 먼저 새송이 버섯부터 썰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의 이름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새송이라는 이름은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자연 송이버섯과 비슷한 맛을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진짜 송이버섯은 특유의 향과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지만 새송이버섯은 인공 재배가 가능한 덕분에 가격도 저렴하고 연중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절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사실 새송이버섯은 비교적 역사가 짧아요. 본래 유럽 남부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새송이버섯은 한국에서 재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최근 20-30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진 식재료라고 해요. 재미있는 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버섯 중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새송이버섯은 재배 과정도 꽤 흥미로워요. 대부분의 버섯은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재배되지만 새송이버섯은 어느 정도 빛을 받으면서 자라기도 해요. 물론 너무 밝으면 또 안 되고 약간의 빛을 받으며 성장할 때 더 탱탱하고 육질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송이버섯 농장에 가보면 실내이긴 한데 완전히 어둡진 않고 희미한 빛이 흐르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새송이버섯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에요. 식감이 워낙 좋다 보니 고기 대용으로도 인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새송이버섯의 식감은 약간 고기와 비슷하다는 평이 많아요. 두툼하게 썰어서 구우면 마치 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도 나고 얇게 썰어서 볶으면 쫄깃한 식감으로 요리의 완성도를 확 높여주죠. 영양적으로도 새송이버섯은 참 좋은 친구예요.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고요. 비타민 B와 칼륨 같은 영양 성분도 듬뿍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이나 체력 증진에도 좋아요.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새송이버섯은 신기하게도 수분 함량이 높은데도 볶거나 구울 때 쉽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요. 다른 버섯들은 구울 때 금세 줄어드는 반면 새송이버섯은 구우면 오히려 탱탱함이 살아나는 느낌이라 요리사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식재료랍니다. 이렇게 새송이버섯을 요리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요. 채식주의자들은 버섯을 먹었던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버섯은 채소가 아니니까 채식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버섯은 정확히 말하면 식물은 아닙니다. 식물이 아니라 균류에 속하는 생물이에요. 버섯은 자루와 갓이 있는 균사체를 말한다고 쓰여있네요. 버섯은 식물과 다르게 엽록소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생물에서 영양분을 얻거나 흙이나 썩은 나무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사이에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섯이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에 포함되는 이유는 뭘까요?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이유, 한마디로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적인 이유, 식물성 식단이 몸에 더 좋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식단을 추구하기 때문에 버섯을 먹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버섯은 식물이 아니지만 중추신경계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으니까요. 사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동물이냐 식물이냐 균류냐 하는 생물학적 분류보다는 감각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물도 살아있다는 이유로 채식주의를 비판하는 의견도 간혹 있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이 신경계나 고통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버섯 역시 신경계가 없으니 먹는데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 반대자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버섯이 오히려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채식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버섯 중에서도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처럼 쫄깃한 종류들은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나 해산물을 대체하는 데 자주 활용하죠. 심지어는 포토벨로 같은 대형 버섯은 그대로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채식주의 식당에 가보면 메뉴에 고기 이름이 붙은 버섯 스테이크, 버섯 베이컨 같은 메뉴가 있잖아요. 이게 다 버섯 특유의 육질감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균류가 갖는 환경적 장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버섯은 자라는 과정에서 식물보다 더 적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식단이나
지속 가능한 식단에서는 버섯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축산업 대비 탄소 배출량도 적고 물 사용량도 적으니 환경적으로 아주 친절한 식품이죠. 게다가 버섯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요. 단백질 함량은 물론이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채식이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놓칠 수 없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나 칼륨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매우 좋은 선택지예요. 물론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인 프루테리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식물의 열매만 먹고 뿌리나 줄기조차 먹지 않는데 이들은 버섯을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균류조차도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채식주의자나 비건의 경우는 대부분 버섯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결국 버섯이 식물이 아닌 균류라는 이유만으로 고민이 되었던 제 질문은 사실 채식주의자들이 음식 선택 기준을 생물학적 분류로 엄격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피한다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 혹은 건강적인 이유를 주로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겠네요. 제 친구 중 한 명도 채식주의자인데요. 특이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와 조금 다른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채식주의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채식 생활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는 종교적 이유였었나?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친구는 그렇게 채식주의자로 태어날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소화시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굳이 따지자면 건강상의 이유에 속하는 것 같지만 이 친구가 건강을 그렇게 염려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한 비건은 아니고 우유나 치즈, 달걀 같은 음식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할 때 매일 스크램블 에그에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을 먹는 걸 봤거든요. 고기만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여자친구도 붉은 살 육류만 안 먹고 거의 채식 위주로 한다고 하길래 서로 잘 만났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채식주의자 하니 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조명받았던 한국의 작가죠. 저도 원래 소설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닌데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문학 수상자가 나왔다고 하길래 호기심이 들어서 한강 작가의 책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책 한 권을 골라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채식주의자였죠. 책에서 주로 다뤄지는 인물은 영혜라는 여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풀어주는데요. 읽으면서 작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작중에서는 영애가 채식을 하면서 몸이 엄청나게 야위어가서 가족들이 영애를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몇 명 정도 채식주의자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을 기억해보면 야위거나 말랐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비록 영애가 선택한 채식 식단은 비교적 극단적이긴 했지만 곡류나 콩류, 식물성 기름 등이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영애의 몸이 말라갔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채식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중점을 둔 부분은 영애가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영애는 낮 시간 동안 거의 제정신으로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고 식욕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가족들이 영애를 걱정하며 채식을 그만두기를 원할 때 저는 지금 채식이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영애와 대화를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왜 영애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길래 영애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영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형부와 차라리 시간을 보내는 게 괜찮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몸에 꽃이 그려졌을 때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다고 했으니 그림을 그리는 형부와 함께라면 잠을 잘 자고 그게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영희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관계가 사회적으로 질타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형부와의 관계는 끊더라도 몸에 식물이나 꽃과 관련된 문신을 하는 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송이버섯 볶음이 완성되었네요. 만들고 바로 먹어보니 간이 좀 센가 싶었는데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 식힌 뒤 먹어보니 간이 좀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완벽한 간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요리로 만나요. 안녕.